안녕하세요. 레인메이커 DNC 대표 이동석입니다. UX를 배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UX는 쉬워 보이지만 잘하기 어려운 분야이고요. 다른 공학 분야가 모두 그렇듯이 학문의 성격과 실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론적 지식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둘 다 필요하고요. 지식이 없는 오랜 경험이나 경험이 없는 많은 지식은 어느 쪽이나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스메이커라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UX의 기본이 되는 책도 설명하면 더 좋을 듯하여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UX의 기본이 되는 책들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책은 도널드 노만의 디자인과 인간 심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UX 도서이기도 하고요. 원제는 디자인 오브 에브리데이 띵스고 해석하면 일상생활용품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상품들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한 책이고 UX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심리학을 디자인의 세계로 적용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죠. 저자인 노만 교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교수이고 애플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NN그룹, 닐슨 노만 그룹의 창립자입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카이스트 명예교수로 1년간 계시기도 했고 HCI 학회에서 키노트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 서적은 제가 소개해드릴 디자인과 인간 심리 그리고 이모셔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유명한 것은 UX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애플에서 임원으로 일할 때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화면에 대한 말보다 전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용어가 필요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용어 대신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첫 번째 분입니다. 이 책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앱이나 웹 같은 IT 사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자도 책에서 기술을 했는데요. 대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자나 전등 스위치, 계단 등의 사례를 사용해서 심리학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용품은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책의 초판이 1988년도에 나왔는데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 심리학 이론을 제품 기획, 디자인에 적용한 책이고요. 1988년도에 1판이 나왔고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어포던스, 매핑, 멘탈 모델 같은 중요 UX 키워드들이 설명되고 이게 항상 입문서로 소개가 되나 심리학 이론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실은 읽고 나면 꽤 어려운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나왔었습니다. 심리학 이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그런 좀 어려운 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심리학의 기초 원칙과 기본적인 적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뜻은 이 책을 읽었다고 UX 디자인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신 잘못된 디자인의 원인을 이 책이 소개하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UX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의견이 충돌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상하다, 어렵다, 또는 내 말이 더 맞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원리와 원칙, 이런 사용자들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 2장은 요 가운데에 있는 휴먼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고 컴퓨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가 1, 2장에 있고요.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잘하거나 잘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4장에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잘 반영해서 세상 속 지식을 만들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가 1, 2장이고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3장에 대한 얘기고, 디자이너가 넣어놓은 물건에 있는 지식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 책의 코어 부분은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5장부터는 인터랙션 중간에 발생하는 에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6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적고 있는데, 디자인 프로세스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디자인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노무안이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코어 부분은 실제로는 1, 2, 3, 4장 정도를 알면 되고요. 뭔가 안전이나 좀 복잡한 시스템까지 하시는 분들은 5장까지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 2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과 컴퓨터, 사람과 물건 간의 인터랙션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컴퓨터가 한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문을 열 때 언제 밀어야 하는지, 언제 당겨야 하는지, 자동차 좌석에서 의자를 조정할 때 어디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또는 싱크에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발견 가능성 기본 원칙 5개를 설명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발견 가능성은 사용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그런 겁니다. 뭘 할지 아는 거. 그리고 그 5개는 행위지연성, 기표, 대응, 피드백, 개념 오형으로 설명합니다. 이 5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행위지연성은 실제로는 어포던스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저도 앞으로는 계속 이제 어포던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포던스는 물체를 어떻게 쓰면 될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 저렇게 생긴 의자를 보면 앉는다. 저렇게 생긴 손잡이를 보면 당긴다. 저렇게 생긴 버튼을 보면 구매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진 성질이고요. 물체가 가진 성질로서 사용자가 그 물체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포던스가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폰의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입니다. 실은 화면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저 왼쪽 상단을 스와이프하면 노티피케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냥 절대 알지 못하는 거죠. 어포던스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어포던스가 없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작은 상당히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해본 다음에 괜찮다고 사용자들이 느끼죠. 반면 어포던스가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포던스가 있거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포던스가 없어도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봐야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요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쓰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어포던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그니파이어 기표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실은 일판에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어포던스가 너무 널리 쓰이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포던스가 물체가 가지는 성질이라면 기표는 디자이너가 물체를 어떻게 쓰면 될지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푸시라고 써 있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풀과 푸시가 같이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인 거고요. 요 싱크 때는 기표가 없는 케이스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에 화면이 있다라는 기표가 추가된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응인데요. 대응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공간, 시간, 의미의 관계를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이해가 빠른 것으로는 우리 자동차에서 좌석 조정하는, 좌석 높이 조정하고 등받이 각도 조정하는 것을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든 디자인인데 이거 굉장히 쉽죠. 좌석 높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등받이는 요걸 이렇게 누르면 되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례로는 찬물, 더운 물,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좌우 조절이 물 온도고 상하 조절이 물의 양이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쉽게 온도와 물의 양을 맞춥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 온도와 물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조절해야 돼서 좀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핑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간단한 규칙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잘 알려진 사례는 이런 화구가 여러 개 있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켰을 때 어느 화구에 불이 켜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매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례이고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스위치에 불을 켤 때 위쪽을 켜지면 어느 쪽이 켜질지, 아래쪽 스위치를 누르면 어디가 켜질지 헷갈리는 것도 매핑의 문제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폭탄주를 만들 때 사람의 배치에 따라서 컵을 놓고 만들면 어느 잔이 누구의 것인지 헷갈리지 않게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훈련할 때도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했을 때 먹이를 주고 잘하지 못했을 때 먹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교육이 일어납니다. 피드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 버튼을 눌렀을 때 저 불이 켜져 있는 거죠. 피드백이 없을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원하는 층을 눌렀는데 저기 불이 안 들어온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거의 항상 주어져야 하는데 피드백을 어떻게 잘 줄 것이냐가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개념 모형이고요. 개념 모형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서 새로 접하게 되는 상품이나 뭐 앱이나 웹을 보더라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그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꺼내서 쓰는 게 이제 개념 모형이에요. 그걸 다 그냥 합쳐서 개념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북이라는 물건을 처음 써보는 사용자도 책을 이전에 봤었기 때문에 그 책을 썼던 경험을 이용해서 이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북을 사용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북에 대한 경험이 개념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이북이 설계될 때는 책장처럼 만들고 실제 책을 넘기는 것 같은 인터랙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개념 모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를 제공하고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내는 데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모형이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대한 개념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실과 냉장실에 있는 두 개의 컨트롤을 보면 냉동실과 냉장실에 두 개의 모터가 있어서 각각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옛날 냉장고는 모터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냉동실을 너무 세게 틀면 냉장실이 더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개념 모형을 만들어줘서 그런 사례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에어컨에 대한 오해도 있죠. 에어컨 온도를 16도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더 세게 돌아가서 금방 시원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개념 모형을 가진 제품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네스트 서모스텟, 네스트 온도계죠. 그래서 요 제품을 설치해서 써보면 이 제품의 작동 방식에 대한 좋은 개념 모형이 형성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5도이고 냉방이 가동 중이면 20분 후에 72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 디스플레이로 굉장히 보여주고 거주자가 온도 조절기와 집의 에너지 소모에 대한 정확한 개념 모형을 형성하도록 도움까지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개념 모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사용자의 개념 모형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제품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디자이너가 적용한 개념 모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맞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제품은 쉽다, 사용하기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사용자의 개념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좀 어그러진 개념 모형을 제품에 적용했을 때 사용자들은 내가 가진 개념 모형과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게 돼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장을 요약을 해보면 노만 할아버지는 모든 물건, 인공적인 물건은 디자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자이너가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잘하려면 인간 중심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 이유는 엔지니어들은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1988년에 세상에 꺼내놨었고요. 그리고 발견 가능성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어포던스, 기표, 매핑, 피드백, 개념 모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1장에서는 이 5개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5개의 개념이 언제 사용되는 건지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